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같은 아주 클래식한 환율 결정 이론들을 살펴봤잖아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환율을 딱딱 결정한다는 정말 논리 정연한 이론들이었죠.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 환율 이론의 고전 명작이었다면 오늘은 말이죠. 그 완벽해 보였던 이론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서 시작된 아주 흥미진진한 경제학 탐정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론대로라면 경제 지표 같은 걸 보고 환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맨날 환율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고 주가처럼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매달렸어요.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금리나 통화량, 국민소득 같은 거시경제 변수,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 이 펀더멘탈을 보면 당연히 환율의 미래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주 굳게 믿었던 거죠. 네, 맞아요.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이 거시경제 모형으로 환율을 설명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시장에 항상 합리적이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다 반영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던 거예요. 마치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범인을 쫓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랑 비슷했다고 할까요? 자,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당시 경제학계를 그냥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전통적인 거시 모형들의 처참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를 말이죠. 이 성적표 딱 하나가 환율 이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바로 이 논문입니다. 1983년에 미즈와 로고프라는 두 경제학자가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문장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주요 실증 분석 결과 기존의 그 어떤 거시 모형들도 무작위 보행 모형보다 예측을 더 잘하지 못했다. 여기서 무작위 보행 모형이 뭐냐면요.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어제 어디로 갔든 오늘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일 환율은 그냥 오늘 환율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사실상 예측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모델이죠. 그런데 그 어떤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도 이 단순한 찍기보다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성적표, 표 9-1입니다. 이 표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모형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환율을 예측했나 그 점수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시험 결과진 셈이죠.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된 것처럼 이 증거 자료를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여기 무작위 보행 모형이라고 쓰인 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복잡한 이름의 다른 모형들하고 수치를 비교해 봅시다. 이 숫자들은 평균 제곱근 오차, 줄여서 RMS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예측이 정답에서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나타내는 오차 점수예요. 당연히 이 점수가 낮을수록 예측을 잘한 거죠. 자, 보세요. 거의 모든 경우에 어떤 모델의 숫자가 제일 작죠? 맞습니다. 바로 이 무작위 보행 모형이에요. 이 표가 말하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많은 천재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든 그 정교한 이론들이 그냥 어제랑 오늘이 같아 라고 찍는 것보다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와, 박사님, 그럼 기존 이론들이 다 틀렸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뭐가 환율을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용의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딱 지목한 용의자는 바로 뉴스입니다. 이 뉴스 접근법은요, 환율이 갑자기 점프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용의자입니다. 자, 첫째,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는 발표처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뉴스가 빵 터집니다. 둘째,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순식간에 싹 바뀌어버리죠. 셋째, 그 결과 환율은 경제 기초 체력이 변할 시간도 없이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하듯 즉각적으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뉴스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듯이 그 뉴스에 반응하는 환율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어때요? 아주 설득력 있죠?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환율이 혼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두 번째 용의자를 지목하는데요.
바로 실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힘, 투기적 거품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예쁜 비눗방울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과 똑같아요. 경제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로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통화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가격이 오르죠.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비눗방울이 그렇듯이 이 거품은 언젠가 펑 하고 터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용의자들, 즉 뉴스나 거품은 모두 거시적인 관점에서 환율을 설명하려는 시도였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2%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야, 이제 숲 전체를 보지 말고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나뭇잎 하나하나를 보자. 즉, 외환시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생각의 변화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왼쪽에 있는 망원경이 국가 전체 경제를 멀리서 보는 전통적인 거시적 접근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현미경은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딜러들의 행동, 주문 방식, 정보의 흐름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미시구조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현미경으로 도대체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시장 내부의 아주 복잡한 정보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건 기존의 거시 모형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달러 매수 주문, 이걸 주문 흐름, 오더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주문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시장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 긍정적인 정보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거래량,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 주문의 흐름, 그 자체가 바로 정보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풀 준비가 됐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혔던 환율 예측 실패라는 미스터리는 바로 이 새로운 단서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침내 그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 박사님,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군요. 예상치 못한 뉴스,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거품, 그리고 시장 내부의 미시적인 정보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거였네요. 바로 그거예요. 미스터리는 단 하나의 단서로 풀리는 게 아니었어요. 뉴스, 거품, 그리고 시장 미시구조라는 이 여러 조각의 퍼즐을 함께 맞춰야만 비로소 외환시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국제경제학, 솔직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랑 그래프를 보다 보면 지칠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이야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얻는 지식은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 자체를 바꿔줄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새로운 눈은 이제 무엇을 보고 있나요?